속도를 내더니 이재명 후보 측이 재판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1시간 만에 파기환송심이 재판을 연기해 줬습니다. 사법부가 두 손 들었다 이런 평가도 오늘 조간에 많습니다. 자, 물론 사법부에서는 이 대선 후보의 어떤 균등한 선거 유세의 어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대선 전엔 결론 안 납니다. 13쪽 분량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자 40분 뒤에 바로 파기환송심이 연기를 해줬습니다. 빛의 속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위중교사도 미뤄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자, 선거 전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 민주당 측의 노골적 정치 압력, 신동욱 대변인, 사법부 민주당의 겁박에 중심을 잃었다.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법원 불욕적인 기일 변경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서두르더니 결국 이재명 후보의 요청을 받아준 겁니다. 자, 그러자 법조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 독립성이 침해됐다라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법 판사 A 재판 진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적 압박받자 갑자기 걷어들였다. 안 좋은 사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반발한다고 길 바꾸는 것 자체가 정치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반응들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치훈 부의장님,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재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저희는 주장하는 거는 15일로 잡은 것 자체가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은 판단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다시 되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12일부터 이제 본 선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 기간은 21일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께 후보의 비전과 그 정당의 정책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뺏어가겠다. 재판에 출석해서 그 시간을 뺏어오겠다는 판단 자체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일에서 다시 변경한 것이 독립성을 되찾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의 변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 판단 나왔으면 이제 국민의힘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앞서 다룬 것처럼 이 정도 변수가 됐으면 이제 이기는 후보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덜 지는 후보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덜 지는 후보 바꾸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냐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뭐였습니까? 계엄 민주당 탓이다, 탄핵 반대한다라고 했던 사람에서 지금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또 국민들은 뭐로 보겠습니까? 그런 후보에서 계엄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해서 막지도 못한 후보로 바꾸겠다. 이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제 리스크도 다 제거됐고 대선 후보 일정 착착착 소화하고 있는데 후보 한 명 결정 못 해가지고 지금 질이 멸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밥을 끊는 게 아니라 아까 홍익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권력을 끊어야 됩니다. 권력을 끊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밥 끊고 단식한다고 지금 국민들이 절실하구나, 국민의힘에게 표를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빨리 내란에 대해서 빨리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 탄핵에 대해서 파면당한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후보로 갈 거냐 저 후보로 갈 거냐 법적 판단을 받고 이런 꼴사나운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빨리 정신 차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법이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고법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어제 일방 통과시킨 법을 보면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대법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조항들 다 삭제가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고,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도 정지한다라는 법도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 통과가 됐는데,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고법이 밝혔던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 재판 자체가 날아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 고법 다 알잖아요.
우리가 했던 일이 이제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사실 이제 행정부는 지금 마비됐잖아요. 이제 탄핵 다 돼버렸고요. 탄핵도 뭐 30번 이상 탄핵을 시켜버렸고 결국 이제 입법에 있어서는 17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유일하게 남아 있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헌법의 근본 기준은 삼권 분립인데 결과적으로 삼권에서 지금 행정부 무너졌잖아요.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이제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 자체는 사법부의 어떤 굉장히 굴욕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사실 어느 사법부는요, 어느 판사 한 개인을 사법부의 제도의 시스템에서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입법부에서 탄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사실은 사법부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판사를 탄핵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 일정 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신속 재판도 신중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 재판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일부 좀 빨리 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스님이 판결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7일 날 집행관 통해서 송달을 하겠다고 하니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중근, 윤봉길이 아닌 이상은 판사가 버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엄청난 거대한 권력이 자기를해서 압박을 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독립수사 아니면 목숨 내놓고 지금 판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누가 그거에 양심에 반하고 그러지만 저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저는 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정도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부 입법 다 장악하고 있죠. 사법부도 또 마음에도 안 드는 거 있으면 또 민주당 의원들이 또 탄핵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법부 이미 장악이 된 거고 헌법재판소야? 대통령 되면 2명 임명권 있는 거 아닙니까? 2명 임명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까지 다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헌법에 남아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국민이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저거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을 투표를 해야 하는데 심판을 투표를 하고 싶어도 표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저렇게 고집 부르면서 저러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표 줄 만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거부 반응이 있지만 줄 만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선거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페루 같은 정치 신생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네탄야후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다가 내전이 일어났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하마스가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염치의 극단치입니다. 권력이 좋습니다.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를 저런 식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건 대한민국 헌정이 있어 저게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제발 자제를 보여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이재명 포비아가 왜 나오느냐? 저런 행위 때문에 자 이재명이가 이제까지 저렇게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뚫고 살아나온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민들 두려운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 많은 난관을 두릅쓰고 이제 사법까지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면요. 헌전 장악을 합니다. 대법원이 10대 2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 폴란드, 헝가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입법 독재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법을 가지고 독재를 시작하는 모습. 이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했던 모습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우려를 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익표 대표님. 네. 대한민국의 민주정량, 우리 시민들의 주권 의식을 감안하면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히틀러나 또는 뭐 스탈린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굉장히 그 폄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고민하는 것은 결국은 삼권 분립의 토대하에서 기존의 기득권화된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어떻게 시민 참여 중심의 정치로 바꿔나갈 건가. 그리고 국민의 이 모든 국가 권력의 주인은
주인 그 국민이라는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법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스스로 정책 편향성과 정책 중립성 논란에 뛰어들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고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